네, 강의 시작합시다. 자, 그래서 첫 번째 어나운스먼트는 중간고사 얘기예요. 두 번째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어딘지는 알고, 그다음에 이건 항상 하던 거죠, 학부 때부터. 여러분이 그리스 알파벳 모르더라고요. 읽을 줄도 모르고 쓸 줄도 모르고. 그래서 저게 제 시노미 시스템이나 정보통신공학개론에 나오듯이 나오니까 잘 익혀서. 간단하죠, 그렇죠? 에타가 뭐고, 제타가 뭐고, 뭐 이런 거 모르면 곤란해요, 대학원생이. 네. 저 아직도 기억이 나요. 예전에, 제가 대학원 시절에 컨퍼런스에 갔는데, 국제 컨퍼런스에서 어떤 한국에서 대학원을 다니고 있던 학생이 발표를 하다가 갑자기 중단됐어요. 왜 그렇겠어요? 어떻게 읽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래가지고, 학생이 아무렇게나 읽고 지나갔어요. 네. 여러분이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네, 개망신이죠, 첫 번째는. 네, 두 번째는 뭐예요? 여러분 지도 교수님이 뒤에서 앉아서 보고 있다가 분노를 느끼실 거예요. 별로 좋은 게 아니죠. 자, 그래서 어쨌든 그리스 레터, 대문자, 소문자, 윈 에딧에 나와 있는 것만 다 알아도 되죠. 알파, 베타, 감마, 델타, 오메가, 엡실론 어쩌고 저쩌고. 자, 잘해보세요. 자, 그 다음에 리뷰를 하는데, 이번에도 봤겠지만, 여러분이 기억할 게 이런 게 있었죠. 어떤 랜덤 베리어블 X가 있는데, 이제 이런 컨디셔널 프로바빌리티. 특히 이제 X가, continuous random variable일 때 이게 좀 어렵죠. discrete일 때는 그냥 conditional probability 정의를 쓰면 되는데, 이게 어떻게 됐어요? 이게 어떻게 되죠? 네. 분모는? 이렇게 되던가요? 분자는? 이렇게 되던가요? 네. 그래서 이거를 이제 기억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이제 곱하면 마치 체인 룰에서처럼 여러분이 쓸 수가 있죠. 그래서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 이걸 B라고 할까요? 이 모양이죠. 그래서 여기서 보면 알겠지만 요건 뭐예요, 참고로? equals 뭐죠? 인터섹션의 확률이었죠. 네. 그래서 체인 룰은 두 가지가 있어요. A의 확률 곱하기 A의 확률인데 어쨌든 간에 하나가 컨디션을 안 준 거면 다른 하나는 컨디션을 준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B를 먼저 뽑아냈어요. 그래서 B의 확률 곱하기 A의 확률 기분 B. 이거는 A의 확률 타임스 B의 확률 기분 A. 알겠어요? 그래서 모양이 똑같죠, 모양이. 완전히 패럴렐하죠. 맞습니까? 그래서 이걸 잘 기억하면 되겠어요. 그래서 약간 관련된 문제가 이번에 프로블럼 4의 21 마지막 문제였죠. 그래서 다 책 가지고 왔죠. 펼쳐봐요. 왜냐하면 비슷한 문제를 제가 시험 문제 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참고로 이거랑 똑같은 걸 내자고 우리 조교가 얘기했는데 비슷한 게 이미 나와서 안 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정신이 번쩍 들죠. 예,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이런 거예요. 어떤 동전이 있는데 덴서티가 먼저 주어졌어요. 그러니까 앞면이 나올 확률이 유니폼 랜덤 베리어블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됐어요. 자, 이렇게 돼 있고 첫 번째는 뭐냐면 뭘 구하라고 했냐면 이 P가 대문자죠. 이게 0.3에서 0.7의 확률을 구하시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똑같은 확률인데 자, 모양을 보세요. 조건이 있었어요. 뭐죠? 동전을 던졌더니 뭐가 나왔어요? has가 앞면이 6번 나왔어요. 그래서 자,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이게 전형적으로 이 문제가 물어보는 게
제가 왜 괄호도에서 파스티리어 사후 이렇게 해놨잖아요. 그러니까 보통 컨디션이 없는 것을 사전 확률이라고 하고 컨디션이 있는 것을 사후 확률이라고 부르는데 뭐 일사자죠, 그렇죠? 예, 여러분 한자를 더 모르죠, 그렇죠? 하나 사전이고 사후인데 이게 뭘 번역이냐면은, 그러니까 이건 아마 라틴어고요. 영어는 이렇게 해서 아마 제 육사 수업을 이미 들은 학생은 제가 주로 이런 식으로 많이 썼을 거예요. 이게 아가 더에 해당하나 보더라고요. 어느 분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전 몰라요. 네. 그래서 이게 더 프라이어고 이게 더 파스티리어. 그래서 프라이어는 전이죠. 그래서 사전이라고 번역했고 파스티리어는 후니까 사후 이렇게 했어요. 여기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이 일이 벌어지는 거죠. 맞습니까? 그래서 이 사전 확률과 사후 확률을 이제 비교하는 거예요. 이게 전형적인 문제예요. 참고로 이게 아마 96년 그렇죠. 96년 여름 방학 때 제가 퍼듀 대학을 다닐 때 이게 QE 확률 문제로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 선배 한 명이 시험 보고 나와가지고 이상한 문제가 나왔더라고 말하시면서 그때 아니 주사위를 뭐 10번 던져서 6번 나왔다고 해서 뭐 주사위 앞면 나올 확률이 바뀌는 게 아니잖아, 그렇지 않니? 이렇게 저보고 자꾸 물어보셔서 당황했던 기억이 아직도 나요. 그래서 문제가 그럴 리가 없다, 문제를 잘못 읽으신 게 아니냐 했더니 역시 아니나 다를까 이 문제였어요. 그러니까 앞면이 나올 확률이 유니폼 랜덤 베리어블이에요. 그래서 사전 확률은 어떻게 되죠? 사전 확률은 0.3에서 0.7까지 적분하면 되니까 답이 얼마예요? 네, 이게 0.4죠. 자, 그러면 이제 사후 확률은 어떻게 계산하죠? 학생들이 답을 너무 간단하게 써놨던데, 물론 푸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런데 보니까 제가 답을 살짝 봤더니 많은 학생들이 아주 똑똑하게 풀었어요. 이걸 어떻게 했냐면 이렇게 계산했더라고요. 이거를 그냥 A라고 할까요? 이벤트. 이렇게 썼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것을 그러니까 P가 일어날 덴서티인데 이걸 컨디셔널 덴서티를 구해서 적분하는 걸로. 얘는 어떻게 볼 수 있어요? 위에는 unconditional density를 적분한 걸로 볼 수 있잖아요. 맞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접근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뭐 말 되죠. 그러면 자, 이제 이건 어떻게 구해요? 이게 바로 exactly 여기 밑에 있었던 일이죠. 맞습니까? 맞아요? 요거잖아요. 요게 해당되는 게 x 대신에 p를 넣으면 되죠. 그래서 이제 얘를 이렇게 집어넣고 계산을 하면 어떻게 되죠? 어떻게 됩니까? 얘는 네, 맞을 거예요. 이렇게 되나요? 뭔가 잘못한 것 같은데. 제대로 했어요? 네. 얘는 어떻게 구해요? 얘는 이래서 이제 사실은 이렇게 되는 거죠. 여기서 또 이렇게 돼서 여기서는 아마 이렇게 될 거예요. 자, 이렇게 돼서 사실은 뭐죠? 뭘 쓰는 거죠? 이것도 베이즈 룰을 쓰는 거죠. 베이즈 룰. 근데 베이즈 룰이 어때요? 그전에는 썸들이었잖아요. 주로 분모가. 썸이었는데 썸도 아니고 분자도 이제 썸도 아니고 이렇게 되는데 일단 확률이 P일 때 6번 나올 10번 던져서 이건 금방 나오죠. 그렇죠?
10 to the 6에 p의 6승에 1 p의 4승. 그리고 얘는 1이고, 얘도 1이고, 없어지고. 그러니까 요건 똑같아요, 그렇죠? 똑같고. 이렇게 되니까 얘 없어지고 1도 없어지고 해서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요거 적분이죠, 그렇죠? 저 적분을 계산 안 해도 뭐 되겠어요. 굳이 안 했죠, 그렇죠? 아무도 안 한 것 같아요, 대충 보니까. 자,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봅시다. 이거 이렇게 금방 나와서요. 근데 그 전에 이 문제와 관련해서 우리가 그 베이스 디어렘을 넘어가겠네. 잠시만요. 베이스 디어렘을, 그러니까 물론 베이스 디어렘은 반드시 이렇게 해석해야 되는 건 아니지만 해석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있죠.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이것을 사후 확률이라고 봐봐요. 사후 확률을 구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B라는 일이 일어났을 때 A의 이벤트의 확률이죠. 맞아요? 그래서 이게 베이스 룰이 뭐였는지 여러분은 이제 쓸 수 있죠. 근데 맨날 헷갈려요. 토탈 프로바빌리티는 좀 직관적이죠. 아무래도. 맞습니까? 파티션을 쪼개고 뭐 이렇게 설명했잖아요. 제가. 근데 이게 베이스 디어렘은 이렇게 보면 돼요. 베이스 디어렘을. 여기만 쓸 수 있는 건 아닌데 여기도 쓸 수 있는 거예요. A method to compute the posterior probability in terms of prior probability. The prior probabilities.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prior probability들을 가지고 posterior probability를 구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posterior probability들이 나타나겠죠. prior probability들이. 자, prior probability는 뭐예요? 얘의 prior probability는 P of A죠. 맞습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기억을 더듬어 보면 여기에 P of A라는 게 이렇게 들어있었어요. 그럼 예를 들어서 우리가 파티션을 2개로만 했다고 합시다. 그러면 이렇게 들어있어요. 알겠어요? 자, 이것과 얘와 얘는 다 prior probability죠. 맞습니까? 그 다음에 여기 앞에 개수가 뭐였죠? 개수가 얘를 뒤집은 거죠.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자, 이렇게 쓰면 기억이랑 일치합니까? 2개일 때. 여러 개로 조금 더 다르죠. 썸이 여러 개 나오지만. 그래서 여러분이 이렇게 기억해 달라는 거예요. 베이스 디어렘을. 알겠어요? 그렇고 하고 나면 훨씬 이해하기가 쉬워요. 훨씬. 잘 안 까먹고. 그냥 막 그 수식을 하잖아요. 그러면 물론 뭐 분모에는 토탈 프로바빌리티 디어렘이 들어가고, 그렇죠? 사실 뭐 컨디셔널 프로바빌리티 정의야 이렇게 말을 할 수 있는데 다르게 말을 하면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 바로 그냥 이건 이 문제야 하고 꺼냈을 수가 있게 돼요. 그러고 나서 이번에 출제되는 시험 문제 하나를 풀고 나면 훨씬 그 문제를 잘 이해할 수 있게 될 거예요. 굉장히 재밌는 문제를 알게 됐어요. 자, 그래서 요런 건데 이거는 어때요? 이벤트들로 돼 있었고 지금 조금 전에 거는 뭘 구하는 거였죠? 우리가 이렇게 돼 있었나요? 뭐 A, B 헷갈리긴 하는데 자 그러면 만약 이거를 위에랑 똑같이 쓰면 어떻게 되겠어요? 똑같이 쓰면 그러니까 이 posterior probability를 그렇잖아요. prior probability들로 쓴다면 어떻게 쓸 수 있죠? 이것도 고민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여러분이 쓰는 방법이 여러 가지 있는데 한 가지는 이렇게 쓰는 거죠.
좀 PR과 P가 헷갈리긴 하는데 자, 그래서 이게 unconditional, 즉 prior probability들이고 그 앞에는 이제 쟤를 뒤집은 게 나와야죠. 그러니까 뒤집으면 똑같은 게 나오고 네, 이렇게 나와요. 물론 이 문제는 이렇게 하면 더 헷갈리죠. 이렇게 하면 결국 또 그 덴서티로 풀어야 되는 일이 생겨요. 왜냐하면 이게 뭐냐는 문제가 생기거든요. 어쨌거나 하고 싶은 말은 베이스 디어렘을 이렇게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이 이제 요걸 파티션을 나누는 데 따라서 이제 다 달리 볼 수 있고. 그러면 앞에서 우리가 이 문제를 이렇게 바꿨어요. 맞습니까? 이렇게 바꿨잖아요. 그러고 나면 얘는 이제 뭐가 되는지를 얘를 또 베이스 룰로 쓸 수 있죠. 맞습니까? 네.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자, 얘는 덴서티잖아요. 파스티리어 덴서티죠. 그리고 프라이어 덴서티로 바꾸면 그냥 FP 오브 P잖아요. 맞습니까? 네. 그래서 여기 이제 이렇게 되고 이 앞에는 뭐가 곱해졌어요, 위에서. 이거 뒤집었죠. 그렇죠? 그래서 이게 되고 그런데 어때요? 분모는 모든 것에 대해서 다 이걸 sum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적분이 나오는 거죠. 맞습니까? 그 다음에 분자는 어떻게 되죠? 분자는 요게 그냥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하고 나면 앞에 말한 그대로죠. 알겠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베이스 포뮬러라고 합시다. 베이스 디어렘을 보는 눈을 기르라는 거예요. 파스티리어 프로바빌리티를 프라이어 프로바빌리티로, 물론 파스티리어 덴서티를 프라이어 덴서티로, 언컨디셔널 덴서티로 나타내는 법이다. 이렇게 해놓으면 여러분이 이제 아주 조건반사적으로 문제를 다룰 수가 있어요. 주의할 건 뭐죠? 베이스 룰을 적용할 때는 뭐예요? 프라이어가 있어야 돼요. 프라이어가 없는 문제에서 이걸 할 수 있어요? 파스티리어를 구할 수 있어요? 없다고요, 실제로. 알겠어요? 프라이어가 정의된, 그렇죠? 프라이어 프로바빌리티가 정의된 문제에서 파스티리어 프로바빌리티를 논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잊지 말고 정답을 쓰세요. 알겠어요? 네. 자, 그러면 정말 리뷰를 좀 합시다. 네. 그래서 지난 시간에 했던 것 중에서 제일 중요했던 거는 이거였어요. 자, x가 랜덤 베리어블이고 g가 measurable deterministic function이면 y는 랜덤 베리어블이다. 그래서 우리의 관심사는 y의 CDF를 구하는 거다. 또는 y의 PDF를 구하는 거다. 그런데 이걸 어떻게 구하죠? CDF 구하는 방법은 소위 말해서 다이렉트 메서드라고 사람들이 많이 부르는 건데 어떻게 해요? 이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얘는 정의대로 이렇게 되고 뭐 하는 거예요? 삼각형이죠. 정의에. 그 다음에 뭐예요? y 자리에 g of x를 넣는 거죠.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합니까? 그 다음에는 이 함수 g의 그래프로부터, 그렇죠? 우리 찾아 나가는 거죠. 이렇게 저렇게 되는구나. 그 다음에 구하고 나면 예를 들어서 덴서티를 물어보면 미분하면 되죠. 자, 그런데 그렇게 하기 싫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이제 자코비 메서드를 소개를 하는데 지난 시간에 제가 조금 설명을 이상하게 해서 여러분이 뭐야 맞는 것 같은데 잘 모르겠어 이랬을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한번 설명을 하면 자코비 방법은 이렇다고 보면 돼요. 여기에 y는 gx가 있어요. 그래서 뭐 이렇게 됐다고 합시다. 그런데 여러분이 여기서 자, 이제 히스토그램을 생각하라고 했죠. 자코비 방법은 히스토그램이니까 어떻게 하냐면 y축에서 빈을 쫙 나누고 예를 들면 등간격으로 그래서 이제 y를 제너레이션을 엄청나게 많이 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원하는 빈 안에
나타난, 맞아요? 값의 개수로 어때요? 높이를 정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여기 빈이 여기 떨어지면 이쪽으로 높이가 이렇게 높아지는 거죠. 맞습니까? 그렇게 해서 여러분이 충분히 많이 만들고 빈 사이즈도 작고 그래서 전체 개수로 나누고 나면 그것이 PDF와 유사하다 이렇게 얘기했죠. 그런데 요 안에 떨어진 구슬의 수는 결국 어떻게 돼요? 여기서 거꾸로 인버스 매핑을 생각하면 여기서 이렇게 잡으면 결국은 요 빈 안에 떨어진 녀석들의 개수, 맞아요? 여기 떨어진 개수와 관련이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요 빈 사이즈가 어때요? 다르기 때문에 주의를 해야죠. 예를 들어서 여기서 지금 여기서 잡아서 개수를 셌더니 대충 이 정도 개수가 나왔다고 합시다. 물론 노멀라이즈한 다음이죠. 그렇죠? 맞아요? 그러면 요거는 뭐냐면 여기 들어오려면은 요 안에 들어와야 되는데 요 안에 들어오는 개수는 어떻게 돼요? 우리가 어떤 캐피탈 N번 던졌다고 합시다. 그러면 이런 개수만큼 있겠죠? 맞습니까? 말 되죠? 그 다음에 요 안에 있는 거는 어쨌든 요게 어떤 x1에 매핑 된다고 하면 x1, x2, x3라고 하면 여기는 약 몇 개가 들어가요? n 곱하기 fx의 x1에 자 이제 문제가 뭐예요? 여기서의 델타가 여기서 길이 얼마냐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이 델타라는 것은 충분히 작은 값이니까 요 그래프에서 first order approximation을 해서 요 델타에 해당하는 여기에 어떤 폭을 알아낼 수 있는데 우리가 미분할 때 나왔지만 지금 보면 함수의 미분이란 게 뭐예요? 여기서 접선을 말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것분의 이거 우리가 알고 싶은 요 빈 사이즈 맞아요? 요것분의 요게 G' X1이죠. 이게 이것분의 이건데 맞아요? 그러면 델타 X는 어떻게 됩니까? 얘를 바꾸면은 이렇게 쓸 수 있죠. 맞아요? 여기서는 다행히 기울기가 지금 이 그림에서는 양수니까 이렇게 쓰면 말이 돼요. 근데 두 번째 빈을 보세요. 두 번째 빈이 이제 프라블라매틱한데 두 번째 빈을 생각해 보면 여기서 이까지는 좋은데 그냥 제가 이렇게만 쓰면 어떤 문제가 생겨요? 여기서는 기울기가 음수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알고 싶은 게 이 폭이지. 그렇잖아요. 이 방향은 무시하고 싶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뭘 곱해야 되겠어요? 절대값을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음수일 때는 절대값을 하자. 양수일 때도 절대값을 하면 되겠네. 이렇게 되니까 결국 아이디어가 어떻게 돼요? n, fy, n, 델타 y는 approximately sum n 곱하기 fx의 xi에 g'의 xi 델타 y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n 없어지고 델타 y 없어지니까 우리가 원했던 자코비 방법이 나온 거죠. 맞아요? 네, 오늘 이거랑 유사한 게 나오기 때문에 얘기를 다시 한번 하는 거예요. 거기까지 진도를 나가야 돼요, 오늘. 자, 그러면 이 다이렉트 메서드와 자코비의 메서드에 장단점이 있죠. 어떤 장단점이 있죠? 다이렉트 메서드는 그것이 랜덤 베리어블이 컨티뉴어스든 디스크리트든 믹스트든 어쨌든 그대로 따라가는 거죠. 자코비 방법은 어때요? 이게 컨티뉴어스일 때 제일 직관적으로 되죠. 맞습니까? 그리고 G 함수가 미분 가능해야죠. 지금 G에 미분이 들어있잖아요. 맞아요? 네, 그런데 이제 또 거꾸로 다이렉트 메서드의 단점은 뭐예요? 예를 들면 CDF가 X의 CDF가 뭐 continuous differentiable 하고 G도 differentiable 한데 그걸 억지로 막 할 필요 없다는 거죠.
이렇게 할 수 있으면 굉장히 간단하다는 거죠. 그래서 장단이 있으니까 여러분이 한 가지 방법만 알고 있으면 곤란하다. 둘 다 알아야 된다.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많이 착각하든가 뭐 착각이라고 해야 되나? 실수를 범하는 게 뭐냐면 내가 어떤 문제를 해결하는 한 가지 방법을 알고 있으면 됐다라고 생각해요. 다른 여러 가지 방법을 무시하려고. 매우 위험한 태도예요. 절대로 그러지 마세요. 왜냐하면 어떤 문제를 푸는 방법은 여러 가지예요. 근데 여러분이 한 가지 방법만 알면 다른 문제에 대한 다른 어떤 해결해야 될 문제에 대해서 적응력이 떨어져요. 제가 그랬거든요. 옛날에 실제로. 고등학교 때 뭐 수학의 정석을 우리 때는 풀었어요. 그러면 안 보고 문제만 보고는 막 해서 딱 풀어가지고 딱 덮고 있다가 덮는 종이가 있었어요. 아예 그래서 쫙 해서 달리 맞으면 그냥 지나가요. 맞았어. 난 잘했어. 이러면서. 바보짓이죠. 홍성대 씨가 어떻게 풀었는지를 봐야 될 거 아니에요. 네, 왜냐하면 다르게 풀었을 수가 있으니까. 네. 실제로 그래서 결국은 이제 그런 시간을 강제로 갖는 재수라는 시간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그때 보니까 뭐 다르게 많이 풀었더라고요. 그래서 한편으로는 그래 난 역시 창의적이야. 그 두 번째는 뭐예요? 내가 왜 그런 짓을 했을까? 네. 자, 그래서 여러분이 어쨌든 여러 가지 방법을 반드시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오늘 해야 될 거 프리뷰인데 할 게 많아요. 그래서 책을 가져오라고 했어요. 제가 5.1 아직도 다 못했어요. 아마 5.5는 당연히 못할 것 같고 이 캐릭터리스틱 펑션과 모멘트 제너레이팅 펑션에 관한 얘기고 여기서는 이제 인버스 프로블럼이라는 아주 흥미로운 문제에 대해서 다룰 거고 그 다음에 여기서는 이제 랜덤 베리어블의 mean과 variance라고 불리는 것. 그 다음에 여기는 이것들을 확장한 것들. 얘는 정의하기를 x의 expectation의 제곱에 뭐 이렇게 되는데 여기서는 m승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또 배우게 될 거예요. 자, 그러면 첫 번째 인버스 프로블럼이란 무엇이냐? 일단 우리가 어떤 문제를 먼저 받는지를 봐야 되겠어요. 우리는 지금까지 랜덤 베리어블 x가 주어지면 블록 다이어그램을 그릴까요? 그 다음에 메저러블 펑션이 주어지면 y의 디스트리뷰션을 찾는 거였죠. 그래서 이거는 질문이 equivalently density를 구하라 이런 거였어요. 그런데 이 inverse problem은 뭐냐면 이런 거예요. 똑같은 질문처럼 보이지만 세팅은 또는 뭐 여러분이 원하면 density로 해도 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알겠어요? 그러니까 뭐 뒤집는다기보다는 그냥 다른 문제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가 이제 많이 사용할 게 예를 들면 이게 가우시안 랜덤 베리어블이라고 해봐요. 가우시안 랜덤 베리어블. 근데 평균이 뭐 예를 들면 60점이고 아니 80점이고 그러니까 x가 가우시안에 80점에 분산이 뭐 30점 너무 많은가? 잠깐만요. 15점이었다고 합시다. 자, 그런데 우리가 랜덤 베리어블 y가 어떻게 되기를 원하냐면 평균이 60점이고 표준 편차가 분산이 15점에 표준 편차가 15점 이런 걸로 바꾸고 싶어요. 참고로 우리 책에는 여기 세마이콜론으로 하고 여기 베리언스가 아닌 스탠다드 디비에이션을 넣었는데 제가 콤마를 쓰면 베리언스예요. 여러분 사실 베리언스 뭔지 알잖아요. 제가 아직 정의 안 했지만 알고 있으니까. 자, 어떻게 하죠? 이게 무슨 문제라고 했어요. 제가 지난번에 잠깐 얘기했지만 여러분이 QE를 딱 보고 나면 볼 거죠. 그렇죠? 이번에 QE를 보고 나면 과목별로 다르잖아요. 근데 그걸 어떻게 똑같이 다룰 거예요. 그래서 충분히 많은 학생이 시험을 본 과목은 몇 명 이상 이런 게 룰이 있어요. 학과에 변형을 해요. 이렇게. 물론 가우시안은 아니지만 마치 가우시안이라고 생각하고 민과 베리언스를 구한 다음에 우리가 원하는 민과 베리언스로 다 바꿔요. 동일하게 모든 과목을. 그러니까 사실은 여기
x가 있는 게 아니라 x1, x2, x3, x4가 다 있는데 거기에 y1, y2, y3, y4가 각각의 펑션에 의해서 최종적으로 나오면 어때요? 다 예를 들면 평균이 60, 표준 편차가 10점이 되도록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더해요. 과목들을. 세 과목 봐야 되나요? 두 과목 봐야 되나요? 교육. 세 과목. 네, 더해가지고 어떻게 해요? 그 다음에 예를 들면 180점에서 커트라인을 두는 거예요. 그러면 60점은 다 받아야죠. 평균적으로. 맞아요? 예를 들면 그렇게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되죠? 그래서 이거 찾으라는 거예요. G를. 이렇게 하는 G를 찾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번에 얘기했잖아요. 어떻게 하면 된다고요? 이거를? 어떻게 하면 됐죠? 얘기 안 했어요, 제가? 했던 것 같은데. 3년 전에 했나요? 네, 간혹 가다가 3년 전에 했는지 지난주에 했는지 기억이 안 날 때가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그걸 보고는 이제 어떤 사람을 저보고 기억력이 포토그래픽 메모리다 이렇게 얘기하고 또는 뭐라 그래요? 기억상실증을 앓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둘 다인 것 같아요. 자, 어떻게 하냐면은 우리는 이런 방법을 써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요. 그러니까 뭐냐면 어떤 함수예요. 그러니까 간단히 보면 g라는 함수를 이거 affine function이죠. x에 대한. 뭐 여러분 리니어라고 배웠지만 리니어는 원점을 지나야죠. 그래프가. 원점을 안 지나니까 affine이라고 하는데 자세히 보면 스텝 바이 스텝으로 먼저 이걸 계산하는데 이게 뭐죠? 이게 그 유명한 z value죠. z value. 그래서 통계에서 이제 많이 쓰는데 이렇게 하고 나면 어때요? 여러분이 뭐 학부 때 이미 했듯이 뭘로 바뀌죠? 얘가 평균이 제로, 그 다음에 표준 편차가 또는 베리언스가 1로 바뀌어요. 그래서 이런 거를 노멀라이즈 한다라고도 하죠. 물론 여기서 말하는 노미 정규화라는 것도 있지만 하여튼 뭐 이렇게 표준화해요. 표준화한 다음에 그 다음에 여러분이 예를 들면 민 제로 베리언스 1인 랜덤 베리어블 어떤 상수를 곱하면 민은 계속 제로죠. 근데 베리언스는 얘 제곱으로 바뀌니까 스탠다드 디비에이션이 요만큼으로 늘죠. 그래서 제로 민 스탠다드 디비에이션 10점으로 바뀌고 여기다 60점 더하면 전체적으로 분포가 쉬프트 되면서 평균 60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직관적이죠. 맞아요? 네. 그런데 여기서 이제 엽기적인 거는 미분이 아니에요. 자,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냐 이거죠. 그러니까 G 값을, 그렇죠? G 값에 음수를 취해요. 그 다음에 곱하기 10 더하기 60을 해요. 그러면 이 Y 프라임은 평균이랑 표준 편차가 어떻게 되죠? 표준 편차는 스탠다드 디비에이션 이렇게 돼서 엑셀, 마이크로소프트 엑셀에서 STD, 스탠다드 하여튼 있어요. 찾아봐요. 자, 어떻게 돼요? 똑같이 되죠. 그러니까 주의할 건 뭐예요? 여기서 반드시 제가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뭐냐면 여러분이 당연히 궁금하기도 할 거고, 그렇죠? 네. 어떻게 계산이 되는지 도대체 서로 다른 과목이. 그래서 소송을 제기하지 말란 얘기예요. 학교에 나중에 떨어진 다음에 어떻게 다른 과목을 비교할 수 있느냐? 우리 과목만 어려웠다. 할 수 없어요, 그렇죠? 네. 자, 이렇게 해요. 지금 룰은. 근데 이거 보면 거꾸로 돼요. 얘는 어떻게 되면 이게 양수기 때문에 어때요? 예를 들어서 그 과목에서 1등한 학생이 있으면 1등이죠. 계속 받거든. 그런데 이렇게 바꾸면 어떻게 돼요? 1등한 학생이 여기서 100점을 받았어요. 그럼 꼴찌가 되는 거예요. 이 얘기는 무슨 뜻이에요? 이런 변환 과정에서 우리가 디스트리뷰션만 맞추려고 하면은 그러한 G가 존재한다고 할 때 유일하지 않을 수 있다. 그래서 제가 항상 강조하는 것이 이제 유니크니스에 관한 거죠. 그래서 유니크니스가 일반적으로 있지 않아요. 유니크하지 않아요. 이렇게 되는 게. 이걸 여러분이 기억 못 하잖아요. 매우 고통스러운 시간이 있을 수 있어요. 알겠어요? 큰 실수를 하게 되거든요. 매우 큰 실수를. 자, 그 다음에 이 존재성에 대해서는 사실 문제에 따라 많이 다른데 존재 안 하는 경우를 줄게요. 예를 들면 이게
0, 1이에요. 그러니까 바이너리인데 0이 나올 확률이 2분의 1, 1이 나올 확률이 2분의 1이라고 합시다. 그리고 y는 가우시안이에요. 민 제로, 베리언스 1. 그런 함수는 없어요. 그런 디터미니스틱 펑션은 없어요. 그러니까 디스크리트를 컨티뉴어스로 바꿀 수는 없어요. 근데 어떤 믹스트도 못 바꾸거든요. 근데 컨티뉴어스를 디스크리트로는 바꿀 수 있을까요? 예를 들면 이게 유니폼인데 이거 조금 전에 말했던 0, 1 이렇게 어떻게 하면 바꾸면 되죠? 제일 간단한 건 이거죠. 0에서 0.5까지는 0에다 할당하고 0.5부터 그렇죠? 1까지는 1에다 할당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기서 유니폼이 나오면 2분의 1 확률로 0이 나오고 2분의 1 확률로 1이 나오겠죠. 알겠어요? 그러니까 어떤 경우에는 그런 G가 존재하고 어떤 경우에는 존재하지 않아요. 근데 존재할 때는 어때요? 유니크 안 하다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그 이그젬플이 이거죠. 그래서 꼴찌를 1등으로 만들 수 있어요. 그렇죠? 괜히 막 이걸 알고 나서 QE 보고 나서 막 학교에 있는 저기 학과 사무실에 있는 컴퓨터를 뭐 접속하려고 시도하지 말아요. 알겠어요? 싹 바꿔놓으면 표준화되어 있는 거 보면 교수님들이 전혀 모르겠지. 실제로 로우 데이터를 이렇게 보여주거든요. 그러니까 둘 다 보여줘요. 로우 데이터, 그 다음에 이렇게 평균 분산 바꾼 거. 그러니까 우리가 바보가 아니에요. 딱 보면 실수했다는 걸 아니까 괜히 로그인해서 마이너스 1 곱하려고 하지 말아요. 이거 알겠어요? 네. 자, 그래서 이 인버스 프로블럼인데 그럼 인버스 프로블럼을 일단 크게 뭔지는 알겠는데 이걸 어떻게 하냐 이거죠. 어떻게? 그러면 일반적으로 어떻게 구하냐 이거죠. density of x와 density of y 또는 CDF of x와 CDF of y가 있을 때 어떻게 구하냐는 거죠. 어떻게 구해야 되죠? 그런데 리뷰할 때 제가 어떤 방법을 하나 알려줬어요. 자코비의 방법을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자코비의 방법에 따르면 아웃풋 덴서티는 어떻게 돼요? 썸에 인풋의 덴서티를 그 펑션을 미분한 걸로, 참고로 여기서 xi는 어때요? 그러니까 gxi는 y가 되는 xi들이죠. 맞습니까? 네. 어떤 주어진 y에 대해서 이렇게 되는데 우리가 원하는 게 뭐예요? 우리가 원하는 게 예를 들어서 이거 한번 해볼까요? 이거 유니폼으로 한번 만들어 볼까요? 유니폼으로 먼저 왜 하는지는 묻지 말아요. 저한테 지금 예를 들어서 이걸 유니폼으로 만들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 제일 간단한 건 뭐죠? 여기서 그냥 텀 하나만 나오고 맞아요? G를 미분했더니 덴서티랑 같으면 되겠죠. 뭐야? 미분해서 덴서티가 되는 것은 CDF죠. 그래서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일반적인 건 잘 모르겠고 유니폼 한 거에 대해서는 이렇게 놓으면 뭔가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자, 얘는 일반적으로 모노톤 넌 디크리싱이죠. 그렇죠? 그런데 그냥 편의상 strictly increasing이라고 하면 미분 요게 하나밖에 안 나오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되는 게. 그러니까 미분하면 되네. 1. 그래서 이런 거를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거를 뭐라고 한다? 제가 여기서는 스페셜 케이스를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떤 문제를 해결하려고 해요. 굉장히 제너럴한 문제를. 잘 안 되죠. 그렇죠? 그거 되면은 논문거리가 아니겠죠. 이미 누가 교과서에 그냥 써놨겠죠. 네, 클래스룸 데리베이션. 이렇게. 물론 이건 클래스룸 데리베이션이지만 여기서 여러분이 배울 교훈이 있는 거예요. 뭐예요? 스페셜 케이스를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제너럴한 랜덤 베리어블로 만들 생각하지 말고 일단 굉장히 간단한 거. 그러니까 컨티뉴어스에서 제일 간단한 거. 유니폼이겠죠. 이때 가우시안 뭐 이러지 말아요. 그렇죠? 유니폼이 제일 간단한 것 같아요. 그래서 왜냐면 상수잖아요. 덴서티가. 그러니까 유니폼이라고 놓고 일단 자코비 방법이 이런 거였는데 이렇게 선택하면 될 것 같아. 이렇게 여러분이 먼저 감을 얻는 거예요. 감을.
그럼 정말 되는지를 한번 봅시다. 그게 왜 되나? 그래서 한번 봐요. 예를 들면 정말 x가 정규 분포라고 해봐요. 이거를 스탠다드 노멀이라고 하죠. 0, 1. 그 다음에 얘는 어떻게 생겼어요? 수학의 정석에 보니까 있더라고요. 이게 왜 있느냐? 옛날에는 이게 없었어요. 수학의 정석에. 그러다가 91학년도 89학년도 학력고사에 이거랑 관련된 게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거의 대부분의 수험생이 다 틀렸죠. 네. 그러놨더니 넣었어요. 여러분이 믿지 못하겠지만 옛날에는 수학의 정석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학력고사 지금 수능이 딱 끝나잖아요. 그럼 4대 1간지 제1면 하단에 그 수학 문제 1번부터 마지막 문제까지가 수학의 정석 몇 페이지에 나오는지가 이렇게 있었어요. 물론 그대로 나오지는 않죠. 근데 89년에 안 했어요. 그 수학의 정석에서 못했어요. 그냥 88학년도 입시 때. 왜냐하면 두 문제인가가 생판 처음 보는 문제였거든. 89년에는 막 갈았겠죠. 막 문제도 새로 넣고 또 못했어요. 너무나 많은 문제가 새로운 문제라서 91학년도 보고도 또 못했어요. 그러고 나서 안 하더라고요. 네. 그때 완전히 대한민국 수학 입시가 바뀌었어요. 그래서 어쨌거나 이건데, 자 그러면 봅시다. 자 이런 함수를 이용해서 여러분이 이제 뭐라 그랬죠? 제가 히스토그램 만드는 걸 생각하랬잖아요. 맞아요? 우리가 덴서티를 보려면 히스토그램 생각해야죠. 어떻게 돼 있어요? 여기 오버랩해서 인풋의 히스토그램을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X를 쫙 제너레이션 하는 거예요. 인디펜던트하게. 그럼 어때요? 여기서 좀 많이 나오겠죠. 그렇죠? 맞아요? 여기선 좀 덜 나오고. 맞습니까? 그러면 이게 이쪽에서 유니폼이 될까요? 그러니까 이게 Y잖아요. 그렇죠? 될까? 자코비의 방법이 말하는 건 뭐예요? 된다는 거죠. 그렇죠?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자코비의 방법이 말하는 건 뭐예요? 그대로 넣어보세요. 얘를 미분해서 넣으면 덴서티고 딱 나누면 1 되잖아요.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근데 이게 가우시안뿐만 아니라 다른 일반적인 컨티뉴어스 랜덤 베리어블에서는 다 성립하는 거예요. 네. 특히 이제 모노톤이면. 또 어쨌든 간에 신기해요. 자 그런데 내가 유니폼만 만들려는 게 아니잖아요. 다른 걸 만들고 싶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죠? 내가 답을 당장은 주지 않죠. 그런데 이렇게 생각해 봐요. 그러면 다른 걸 못 만드니까 다시 X를 만들어 보자. 그러니까 X에서 유니폼을 만든 다음에 다시 X를 만들어 보려고 해요. 근데 주의할 건 뭐예요? 사실 이 X는 저 X와 지금 반드시 같지는 않아도 된다고 합시다. 그래서 이게 디스트리뷰션만 같은 걸 만들려고 해요. 디스트리뷰션만. 자 그러면 여기에 뭐가 들어갔죠? 좀 전에 했잖아요. 그렇죠? 얘의 CDF가 들어가면 되죠. 그러면 여러분이 바보가 아닌 이상 여기에 뭐가 들어가면 심지어 완전히 같아지는지도 대충 감이 와요. 어떻게 하면 되죠? 역함수를 하면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어떤 생각이 드냐면 이렇게 씁시다.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렇잖아요. 함수, 역함수 하면 아이덴티티니까. 맞습니까? 맞아요? 아니에요? 그러니까 유니폼에서 X를 만들려면 만들고자 하는 X의 CF의 역함수 인버스 펑션으로 하면 되겠구나. 그럼 예를 들어서 이 부분을 한번 여기다가 해봅시다. 어떻게 되나? 자, 그러면 Y라고 쓰지 말고 U라고 쓰고 합시다. 그러면 자 이제는 어떻게 되냐면 여기가 U고 여기가 X예요. 자, 이런 함수인데 어떻게 생겼죠? 저 뒤집으면 이렇게 되죠. 이거 못 그리면 곤란해요. 네.
자, 이건 무슨 뜻이에요? 이제는 U는 어때요? 0에서 1까지 쫙 만들어내죠. 그 사이에서. 맞습니까? 매핑한다는 것은 어때요? 입력 쫙 만들어내서 각각 매핑해서 출력해서 히스토그램 그리면 되잖아요. 자, 여기서 쫙 만들면 여기서 만들어진 녀석은 값이 여기로 매핑이 되죠. 맞아요? 여기서 만든 건 여기, 여기서 만든 건 여기 이렇게 매핑이 다 되죠. 맞습니까? 이렇게 하면 된다는 거네. 그래서 요게 가우시안의 이그젠플인데 여러분이 머릿속에 딱 넣어놓고 있으세요. 제일 간단하니까. 네. 왜 처음부터 유니폼으로 안 하느냐? 가우시안을 유니폼으로 만드는 거. 유니폼을 유니폼으로 만드는 거는 너무 간단해서 시험에 낼게요. 네. 하여튼 어쨌든 요 이그젠플을 잘 알아두면, 자, 이제 제가 질문을 할게요. 자, 우리가 어떤 X로부터 어떤 Y를 만들고 싶으면 이제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럼 여러분이 뭐야, 조금 전에 안 된다고 해놓고는 뭐 가르쳐 준 것도 없으면서 라고 말할 수도 있겠지만 어때요? 얘가 Y, 이게 X죠, 그렇죠? 근데 얘가 Y였어도 Y 덴서티를, CDF를 쓰면 U를 만들 수 있죠.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이렇게 하면 Y와 디스트리뷰션이 같은 게 나올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얘 입장에서는 이 U가 X로 만들어졌는지 Y로 만들어졌는지 어떻게 알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이렇게 점점이 있는 거죠. 점점 해가지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조금 헷갈리는데 봐봐요. X를 X의 CDF로 U로 만들 수 있죠. 거꾸로 썼네. 죄송해요. 이거 맞아요. 그렇죠? 네. 맞습니까? 그래서 다시 인버스 펑션을 쓰면 얘는 어때요? X가 나오죠. 마찬가지로 여기도 Y가 있었는데 Y의 CDF로 U를 만들어서, 맞아요? 다시 Y의 CDF의 인버스를 쓰면 Y가 나오죠. 그런데 여기서 보면 이렇게 해서 U를 만든 건지 이렇게 해서 U를 만든 건지 어떻게 알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 X를 먼저 유니폼을 만든 다음에 뭘로? X의 CDF로, 그 다음에 Y의 CDF의 인버스로 이렇게 만들면 Y가 나올 거 아니에요. Y와 같은 디스트리뷰션을 갖는 녀석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인버스 문제는 이제 어떻게 풀 수 있냐면 일단 유니폼으로 바꾸고 그 다음에 다시 원하는 걸로 바꾸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모조리 해결이 되면 좋겠는데 아까 말했지만 안 되는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대부분 되는데 우리가 관심 있는 것들은. 자, 그러면 이제 몇 가지 되는 경우 안 되는 경우를 잘 나눠봅시다. 그래서 이제 스페셜 케이스가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X가 continuous고 Y가 discrete 할 때를 생각합시다. 자, 이때는 어떻게 하면 되죠? 자, X가 continuous 하니까 그냥 유니폼이라고 생각해도 되죠. 그냥 유니폼으로 만들 수 있잖아요. 결국은 유니폼에서 discrete를 어떻게 만드느냐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 discrete는 mass 펑션이, density 펑션이 이렇게 주어진다고 합시다. yi 번째에 pi라는 mass가 있어요. 그러면 얘는 어떻게 만들면 되죠? gx는 어떻게 만들면 되겠어요? 한 가지 방법은 제가 말했잖아요. 유니크하지 않은데 한 가지 방법은 이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게 인덱스가 1부터라고 합시다. 1부터 어떤 n까지 있다고 해요. 편의상 일단.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이 P1에 해당하는 어떤 확률 값이 있을 거 아니에요? 맞아요? 그 어떻게 하냐면 여기서부터 P1만큼에다가 이 Y1을 할당해요. 자, 그러면 여러분이 랜덤 넘버를 0에서 1 사이에서 쫙 만들면은 요 사이에 딱 들어오면 어때요? Y1으로 할당이 되죠, 값이. 출력이. 그럼 결국은 Y1이라는 값이 나올 확률은 뭐겠어요? 이렇게 쫙 만들고 나면. P1일 거 아니에요. 그럼 마찬가지로 하면
그래서 P2라는 것을 할당해요. 그 다음에 여기다가 Y2 이렇게 하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이 0에서 1까지 수위 만들 때 요 안에 들어오면 값이 Y2로 할당이 되죠. 그럼 Y2가 나올 확률은 당연히 요 P2가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만들면 되는 거죠. 끝. 너무 간단하죠. 맞습니까? 근데 이것을 아까 그 말했던 방법으로 하면 어떻게 돼요? 유니폼에서 뭔가를 만들려면 원하는 것의 CDF의 인버스 펑션을 구해야 됐죠. 근데 인버스 펑션이 존재하나요? CDF가 일단 어떻게 됐었죠? 이렇게 되니까 그리면 어떻게 돼요? 자, 이렇게 오다가 그래서 점프가 일어나죠. 그렇죠? 이 점프의 높이가 P1이죠. 쭉 가다가 또 점프가 일어나죠. 예를 들면 이렇게 됐다고 합시다. 자, 그러면 얘의 인버스 펑션은 어떻게 되죠? 얘를 어때요? 이렇게 뒤집는 거죠. 그렇죠? 종이를. 맞아요? 그러면 이거 뭐예요? 이거 없잖아요. 네?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인버스가 존재 안 하잖아요. 어떻게 해야 되죠? 근데 마치 뭐예요? 이 그림은 요 점프를 어때요? 플랫하게 바꾼 것 같죠? 어디서 보던 거랑 비슷하지 않아요? 우리 지난번에 g of x에서 플랫한 부분은 다이렉트 메소드 할 때 결론이 뭐였어요? 플랫하면 점프고 점프면 플랫하고 뭐 이런 거 했었죠. 그거잖아요. 그렇죠? 그거예요 실제로. 그래서 여기서 점프는 아니죠. 여기서는 어떻게 보면 여기서 플랫, 여기서 점프가 일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G에서, 그렇죠? G에서 플랫한 게 여기서 점프인 거죠. 출력이니까 Y가. 맞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렇게 이은 거예요. 이은 거. 그래서 이거는 어때요? 그 자코비 방법으로 바로 설명하면 좀 이상한 거죠. 존재 안 하니까. 근데 어쨌든 어떻게 만드는지는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존재 안 하는 경우는 아까 말했어요. 자, 이 경우는 뭐가 문제가 되죠? 뭐가 문제가 되죠? 자, discrete random variable을 먼저 유니폼으로 바꿀 수 있어요? 아까 그 방법에 따르면 어때요? 유니폼의 디스크리트에, 그렇죠? 예를 들어서 이거라고 해봐. 이렇게 해봐요. 예를 들면 이렇게 돼 있었는데, 맞아요? x의 CDF가 이렇게 돼 있었는데 이거를 x로 드라이브를 한다고 해봐요. 그럼 x로 나올 수 있는 데가 뭐예요? 점프가 있는 데서만 나오죠. 그럼 유니폼이 안 되고 이것들만 나올 거 아니에요, 또. 맞아요? 그러니까 유니폼이 안 나오죠. 그러니까 이 방법으로는 할 수 없는 거예요. 사실 다른 방법으로도 안 돼요. 네. 그러니까 디스크리트를 컨티뉴어스로 바꾸는 건 안 되겠어요. 그 다음에도 여러분이 줄줄이 이제 생각을 할 수 있는데, 큰일이네. 너무 자세히 설명하고 있어요. 예, 더는 안 할게요. 예. 근데 이거를 여러분이 잘 기억을 해놔야 되고, 맞아요. 스페셜 케이스. x가 유니폼이고 0, 1이고 y도 유니폼 0, 1이면은 g를 어떻게 선택하면 되죠? g를 어떻게 선택하면 돼요? 하나 대봐요, 저한테. 그냥 g of x는 x죠. 또 하나 간단한 거 줘봐요. g of x는 1-x로 해도 돼요. 자, 한번 볼까요? 첫 번째 g of x는 이렇게 돼 있죠. 두 번째 g of x는 이렇게 돼 있죠. 자, 말이 됩니까?
아까 그거랑 비슷하죠. 1등을 꼴찌로 바꾸는 거랑 비슷하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디스트리뷰션만 맞추려고 하면 유니크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거 말고도 복잡한 것들을 많이 만들 수 있어요. 한번 해볼까요? 제가 하나 제안해 볼게요. 자, 이렇게 하면 어때요? 자, 0에서 3분의 1 사이에서 0에서 1 사이로 다 매핑이 되고 3분의 1, 3분의 2 사이로 또 매핑이 되고 해서 문제 없죠? 알겠어요? 뭐 무수히 많아요. 무수히. 뭐 다르게도 만들 수 있죠. 그렇죠? 꼭 유니폼 안 해도 돼요. 그냥 이 사이에서 직선인 것들로 뭐 무수히 만들 수 있어요. 네, 다 돼요. 다. 다만 주의할 건 뭐예요? 말했잖아요. 디스트리뷰션이 같은 거지. 그렇죠? 이 경우 빼고는 y가 x는 아니라는 거예요. 맞아요? 예를 들어서 이 경우에는 어때요? 당연히 1-x잖아요. y가 x가 아니라. 그러니까 여러분이 여기서 이 인버스 프로블럼에서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디스트리뷰션을 맞추는 방법으로 배운 거예요. x를 u로 바꿨다가 다시 x로 바꾸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근데 x와 디스트리뷰션이 같은 건 사실 x는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걸 명심해야지 나중에 여러분이 다른 걸 배울 때 안 헷갈리게 되겠어요. 자, 시간을 너무 썼는데, 예. 자세한 거는 시험 문제를 풀면서 이해하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민과 베리언스를 해야죠. 이까지는 해야지 시험을 보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민과 베리언스를 배웠는데 학부 때 저 이것 때문에 하여튼 학부 때도 그러고 학부가 아니고 고등학교 때 중학교 때부터 사실 평균 표준 편차 분산 선생님한테 뭐라고 했다가 맞아 죽을 뻔했어요. 여러분 뭐라고 하냐 선생님이 x는 전체 분포의 대표값이다. 제가 그랬어요. 왜? 물론 반말로 하진 않았죠. 왜? 이렇게 하진 않았죠. 왜 그런데요? 이렇게 얘기했겠죠. 왜 다 더한 다음에 개수로 나누는 게 왜 대표값이에요? 더 황당한 건 이건 거였어요. 그럼 평균으로부터 얼마나 흩어져 있는지를 나타내는 게 분산이래요. 그러면서 정의를 이렇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사용하는 말대로 한다면 제가 또 그랬어요. 왜? 왜 이 녀석이 날 거예요? 왜? 네? 아니 이거는 안 되나? 이거는? 이거 어때요? 그럴듯 하잖아요. 그렇잖아요? 떨어진 거리의 평균. 아니 평균이 대표값이라며. 그러면 이건 똑같죠? 그러면 이거 3승은 어떻고? 하고 봤더니 어때요? 나중에? 대학에 와서 봤더니 다 있더라고요. 저런 게. 사람들이. absolute, central, absolute moment 어쩌고저쩌고 다 이름을 붙여놨어요. 그런데 보면 알겠지만 이거 두 개만으로 뭘 대표할 수 있어요? 없어요? 대표할 수 있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우연히도 뭐예요? 우연히도 굉장히 스페셜한 랜덤 베리어블은 돼요. 예를 들어서 가우시안이죠. 가우시안은 저 두 개만 알면 디스트리뷰션을 아는 거예요. 파송도 사실 아는 거랑 다름없는데 파송은 심지어 베리언스를 몰라도 되죠. 민만 알면 다 알아요. 자, 그런데 이거를 정의를 이제 이렇게 했어요. define 하기를 디스크리트일 때 먼저 x가 이렇게 한 거예요. 뭐예요 이게 미치겠더라고요. 뭐 하자는 건지. 네.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대학원생이면 말했지만 이건 말로 바꿔서 하는 이제 사람이 돼야 돼요. 이게 뭐예요? 값 곱하기 확률의 썸이에요.
맞아요? 값 곱하기 확률의 썸꼴로 돼 있으면 무조건 기대값이에요. 무엇의? 값의 기대값. 근데 이것도 뭔가 찜찜해요. 그래서. 그 다음에 또 하나는 continuous일 때 어떻게 됐죠? 이렇게 했는데 다행히 이건 또 어떻게 볼 수 있어요? 적분이라는 것은 뭐예요? 이런 식으로 항상 생각해야죠. 여러분이 뭐 적분이 나오는데 잘 모르겠어요. 그러면 썸으로 다 바꿔 생각해요. 그래도 이해가 안 가잖아요. 그럼 문제가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바꿔보면 이거 값이고 그렇죠? 그럼 밀도에다가 빈 사이즈니까 확률이잖아요. 똑같은 거네. 아, 그냥 극한이구나. 맞아요? 네. 그래서 뭐 알겠어요. 오케이. 그런데 도대체 이게 안 와닿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와닿게 설명을 하면 여러분이 물리 시간에 Center of Gravity 또는 Center of Mass라는 걸 배웠어요. 위에 거는 무게 중심이고 위에 거는 이거는 질량 중심이라고 하는데 요즘은 이제 이 말 잘 안 쓰는 것 같아요. 이 말 많이 쓰고. 근데 이거는 이제 뭐 초중 고등학생들한테나 쓸 말이고 이 밑에 게 이제 대학 교육 이상을 받은 사람들이 그 뭐 같을 수 있는데 그래도 다르다. 예를 들면 중력장이 유니폼 하면 뭐 똑같죠. 아니면 다르잖아요. 자, 그러면 센터 오브 매스는 또 뭐야 이거예요? 센터 오브 매스. 센터 오브 매스는 뭐예요? 센터 오브 그래비티에서 본래 나온 거죠. 센터 오브 그래비티는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어떤 물체가 있는데 여러분이 어떤 서포팅하는 한 포인트를 찾아요. 잘 안 되지. 그래서 이렇게 얘가 안 움직이게 하는 거예요. 자꾸 움직이고 있어요. 안 움직이게. 근데 이 안 움직인다가 사실은 무슨 뜻이에요? 로테이션이 안 일어나게 하는 거예요. 로테이션이. 맞아요? 로테이션은 언제 일어나죠? 토크가 그렇죠? 그 시스템을 이루는 점질량으로 먼저 생각하는 거죠. 이게 점질량이 바로 이거잖아요. 디스크리트. 점질량에 의해서 발생하는 토크의 합이 어때요? 제로가 되게 하는 지점에 여러분이 놓는 거죠. 그 지점을 어때요? 축으로 해서 딱 구멍을 뚫어 놓으면 어때요? 얘가 안 움직인다는 거잖아요. 이게 무슨 뜻이에요? 그게? 토크 평형이 어떻게 되죠? 그래서 이게 위치라고 해보세요. 위치. 그 다음에 이게 포인트 매스들이 각각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이 어떤 점, 센터 오브 그래비티라는 것을 X바라고 하면, 예를 들어서 이게 X바라고 해요. 어떤 일이 발생해야 하죠? X바를 축으로 해서 계산하는 거죠. 그랬을 때 어떻게 돼야 되죠? 이렇게 하면 이게 0이야죠. 맞습니까? 그렇잖아요. 이게 여러분은 MR 이렇게 배웠어요. 물리 시간에는 Sum, MI, RI 이렇게 배웠어요. 이게 RI에 해당하는 거죠. R은 안 쓰고 X로 썼을 뿐이에요. 그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뭐 Z제곱 이러면 알아듣다가 갑자기 A제곱 더하기 B제곱 하면 C제곱이 안 나오고 뭐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큰일이죠. 자, 이렇게 되죠. 근데 이게 뜻하는 게 뭐예요? 이걸 전개해봐요. 그래서 X바의 위치를 구해봐요. 그럼 뭐 썸은 어떻게 해요? 이거 전개하면 그렇죠? 서메이션 xi mi이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근데 x바는 컨스턴트죠. 그러면 sum mi죠. 근데 이게 같아요. 0이에요. 그럼 이거 같게 놓으면 무슨 뜻이에요? x바는 sum mi를 sum xi mi로 나눈 건데 이걸 다시 쓰면 이렇게 쓸 수 있어요. 전체 sum을 캐피탈 N이라고 하면 이러고 나서 보니까 뭐지? 똑같아요 모양이. 그러니까 얘를 probability mass로 생각해봐요.
여러분이 왜 히스토그램을 그린 다음에 노멀라이즈 하잖아요. 그거랑 똑같잖아요, 완전히. 그러니까 mean의 의미는, 그렇죠? 여러분의 statistical mean의 의미는 뭐냐면 이 density 펑션이 probability density가 아니라 mass의 density로 봤을 때 뭐라고요? center of mass를, 물론 그 물질은 뭐예요? 이런 라드죠, 막대기죠. 막대기인데 질량이 어때요? 질량 분포가 예를 들면 이렇게 생겼으면 어때요? 걔를 전체 m으로 나누고 그럼 density처럼 되잖아요. 그 다음에 찾은 거예요. center of mass, center of gravity를. 알겠어요? 네,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물리적으로. 자, 그러면 두 번째, variance는 어떤 의미가 있느냐? 잠깐만, 또. variance는 뭘 것 같아요? 네, 이게 variance가 좀 애매한데, 여러분이 이 도는 것, 회전하는 물체와 관련해서 또 하나가 뭐죠? 예, 관성 모멘트라는 게 있죠. 로테이셔널 이너셔라는 게 있는데, 그냥 무슨 뜻이에요? 로테이셔널 이너셔. 이 물체가 있는데, 제가 여기를 잡고, 뭐, 예를 들어서 돌리려고 해요. 이쪽으로. 이때와 여기를 잡고 돌리려고 할 때, 어때요? 돌리려고 할 때 가해야 되는 에너지가 좀 다르죠. 맞아요? 로테이셔널 이너셔가 사실은 그러니까 각속도를, 어떤 각속도를 발생시키기 위해서 내가 가해야 하는 힘이잖아요. F는 MA에 해당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F는 MA라는 식이 있죠. 그런 선형 운동하는 점질량에 가는 거고, 또 어떻게 돼요? 토크는 어때요? 로테이셔널 이너셔 곱하기 각속도 이렇게 나타나는 식이 있잖아요. 패럴렐 하잖아요. 네. 그랬을 때 여러분이 어렴풋이 기억나는 게 뭐예요? 센터 오브 매스를 중심으로 돌릴 때 어때요? 제일 작아지죠. 뭐가? 로테이셔널 이너셔가. 그거랑 관련이 있어요. 네. 그래서 축을 잡는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걸 한번 봐요, 여러분이. 그러니까 어떤 이것을 미니마이즈하는 A를 찾아봅시다. 자, X는 주어진 랜덤 베리어블이고 A는 우리가 찾고자 하는 컨스탄트예요. 이거를 최소화하고 싶어요. 뭐 알겠죠, 그렇죠? 이건 A에 대한 함수잖아요. 그때 A가 뭐가 나올까요? 그래서 여러분이 잘 아는 그 F1C, First Order Necessary Condition을 쓰기 전에 얘를 전개해 봐요. 그럼 2의 X제곱 마이너스 2의 X의 A제곱이고, 이게 기대값은 뭐예요? 아니면 이렇게 써도 되죠. 이게 뭐 이미 다 알고 있으니까 하는 얘기지만, 여기다가 민을 빼요. X 바라고 합시다. 더해요. 이걸 제곱해요. 그 다음에 이렇게 묶고 이렇게 묶으면 variance of x고, 어떻게 돼요? 그 다음에 크로스 텀의 expectation을 취하면 얘가 제로가 나오죠. 그래서 제로고, 그 다음에 마지막 텀은 요거 제곱이죠. 자, 이거 최소화하는 값은 뭐예요? A는 당연히 x 바죠. 이게 이제 미분 안에서 하는 방법이고, 미분에서 하는 방법은 이걸 전개한 다음에 A로 2차식이니까, 쿼드레틱이니까 미분하면 바로 나오죠. 어쨌든 무슨 뜻이냐면 얘는 어때요? 어떤 한 지점으로부터 A를 잡아요. 그 다음에 우리가 히스토그램 만드는 거 생각해 보세요. X를 쫙 제너레이션을 하면 이게 이렇게 쌓일 거 아니에요? 쭉 눈으로 보면 이쪽으로. 그러니까 이렇게 뭐 이렇게 쌓일 거 아니에요? 그러면 각각 나왔을 때마다 이 거리를 제곱해서, 그렇죠? 이게 뭐예요, 이게? 값 곱하기 확률이라고 했잖아요. 여기는 이 값만 나와 있지만, expectation이라는 것은 이 값에다 확률을 곱하라고 했잖아요. 근데 확률 밀도를 곱해서 sum 하는 거잖아요. 맞아요? 그럼 이게 뭐가 돼요? 여기서부터 x까지 거리를 제곱하고 r제곱 dm. 뭐였죠, 그게? r제곱 dm이? 여러분이 뭐 이런 거 있었잖아요. 물리 시간에. 이게 로테이셔널 이너셔죠. 그렇죠? A를 축으로 할 때. 그러니까 지금 그걸 미니마이즈 하는 거죠. 그러니까 뭐냐면 비유를 하면 variance라는 것은 뭐다? center of gravity를 축으로 해서
돌리려고 할 때의 로테이셔널 이너셔 또는 로테이셔널 모멘트 오브 이너셔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sum xi-a 제곱 pi 이렇게 되는데 이렇게 대응이 되죠. 알겠습니까? 네. 네, 뭐 머리를 이렇게 하고 있어서. 네. 자, 그래서 이제 인터프리테이션을 알겠죠? 네, 그래서 여러분이 이 물리적인 것과 알겠어요? 뭐 통계에서 평균 분산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봤어요. 이런 얘기를 잘 안 해요. 대부분 책에서. 그래서 제가 좀 해봤어요. 자, 그 다음에 사실 여러분이 대부분의 것들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뭐 시간을 써가면서 설명을 해야 될 필요성을 거의 못 느끼고 제가 봤을 때 다른 데서 잘 못 보는 것만 말하려고 해요. 자, 그 다음에 잠시만 기다리세요. 네, 그 다음에 이걸 한번 볼까요? 얘를 나타내는 다른 법이 있어요. 그러니까 얘는 어떻게 쓸 수 있냐면 아까 디스크리트일 때는 어떻게 쓰라고 했죠? 디스크리트일 때는 각 곱하기 확률이라고 했죠. 이게 값이에요. 그러니까 각 확률. 컨티뉴어스일 때는 각 확률 그리고 이게 썸에 해당하죠. 맞습니까? 자, 그러면 믹스트는 어떻게 되겠어요? 믹스트일 때는 일반적으로 물론 여러분이 델타 펑션을 동원해서 쓰면 되겠지만 제너럴이에요. 일반적으로 여러분이 이런 거를 봤을 거예요. 그래서 또 나왔어요. 그렇죠? 스틸제 인티그랄, 뭐 스틸제스 인티그랄 이렇게도 말하는데 뭐 이런 걸 쓰면은 사실 디스크리트든 컨티뉴어스든 믹스트든 나타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 요게 기대값에 대한 싱글 폼 정의예요. 사실은 잘 얘기 안 하죠. 이런 얘기하면 다 이제 드랍하니까. 그 다음에 더 어렵게 얘기하면 x가 랜덤 베리어블이니까 우리가 오메가에서 뭐 이렇게도 쓸 수 있어요. 네. 그러니까 왜? 왜냐하면 우리가 랜덤 베리어블은 뭐예요? Abstract Probability Space에서 스페이스가 모델링하는 랜덤 익스페리멘트가 아웃컴을 만들어내면 메저러블 펑션으로 맵핑 되니까 메저러블 펑션으로 나타낼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식이 이 식이에요. 그래서 요 두 개가 사실은 펀더멘탈한 거고, 그렇죠? 제일 펀더멘탈한 식은 이 식이고, 그다음에 우리가 CDF로 다 할 수 있다고 했잖아요. 이 식이고, 그 다음에 한번 보세요. 얘는 뭐예요? 얘가 얘랑 같다는 거는 알 수 있죠. 우리가 미분 가능하면. CDF를 미분하면 PDF잖아요. 봐봐요. 얘니까 이게 어떻게 돼요? 이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여기 요 녀석과 요 녀석이 같은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실 이 식의 스페셜 케이스죠. 맞습니까? 그리고 이 식도 이 식의 스페셜 케이스고 점프 디스컨티뉴티로만 돼 있을 때 이러면 안 되는데 이러면 시험 범위를 다음 시간에 조금 더 한 것까지 해야 돼요. 왜냐하면 시험 문제를 만들어 놨기 때문에 한 1분만 더 합시다. 랩업 하라고 해서 아직 하면 안 되죠. 자, 그 다음에 또 해야 될 게 뭐냐면은
얘를 또 이상하게 나타낼 수가 있는데 그걸 한번 봅시다. 아까 이런 말을 했었어요. x를 우리가 만들어내는 방법을 하나 배웠죠. 인버스 프로블럼에서 어떻게 했었어요? 유니폼에서 x의 CDF의 인버스로, 맞아요? 매핑을 하면 만들어졌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볼 수 있냐면 자, 이렇게 해서 0, 1에서 유니폼 만들면은 만들어지죠, x가. 맞습니까? 맞아요? 자, 그러면 이제 역시 다시 한번, 알겠어요? 무엇의 기대값은 값 곱하기 확률이라는 걸 써서 기대값 of x, expectation of x를 다르게 나타내 봅시다. 어떻게 하냐면 이런 거예요. 자, 여기서 조그만 b를 쪼개봐요. 0, 1 사이를 예를 들면 캐피탈 n분의 1로 쪼갰어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자, 그러면 자, 우리가 예를 들어서 10개로 쪼갰어요. 그럼 0.1의 확률로 여기 어디 매핑이 되죠. 자, 이때 확률은 뭐고 값은 뭐예요? 확률은 0.1이고, 맞아요? 값은 이 녀석이죠. 맞습니까? 그 다음에 또 0.1의 확률로 확률은 이 녀석, 값은 이 녀석이죠. 그러면 아까 기대값은 뭐라고 했어요? 기대값은 값 곱하기 확률이라고 했으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이렇게 되지 않을까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얘가 값이고 이제는, 맞아요? 여기 어떤 u에서, 맞아요? 왜냐하면 봐요. 이게 x잖아요. u로부터 x를 만들어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값이고 이게 확률이죠. 오, 그래서 어떻게 볼 수 있냐면 여기의 면적을 S1, 여기의 면적을 S2라고 하면 이건 어떻게 쓸 수 있어요? S2 마이너스 S1. 면적이라고 했어요, 면적. 양수, 넌 네거티브예요. 알겠어요? S2 마이너스 S1이죠. 놀랍지 않아요? 이렇게 보니까 아까 인버스 프로블럼에서 우리가 배웠던 걸 쓰니까 x의 기대값을 다르게 나타낼 수 있었어요. 사실 이게 교과서에 나오는 그 르벡 메이저 어쩌고 하는 거랑 관련이 있는 건데 그 얘기는 안 하겠어요. 하면은 다 드랍할 거니까. 자, 그러면 이 그림을 보고 이건 좀 복잡하잖아요. 다르게 어떻게 하냐면 얘를 돌려요. 얘를 돌려도 되죠. 옆으로 다시 돌리면 이 면적, 이 면적을 구하는 거니까 어떻게 볼 수 있냐면 맞게 하고 있나요? 그렇죠. 이거죠. 맞아요? 이게 S2고, 맞죠? 이게 S1이죠? 그러니까 이 면적 구해서 여기서 이걸 빼면 되니까 어떻게 쓸 수 있어요? 이런 놀라운 식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맞습니까? 이거 S2잖아요. 1에서 CDF of X를 빼면 요 높이가 나오잖아요. 이걸 적분하면 S2가 되죠. 마찬가지로 요거는 CDF니까 그냥 적분하면 S1이 되는데 빼야죠. 그래서 이렇게 되고 스페셜 케이스로 이게 제일 중요해요. 그래서 이건 무슨 뜻이냐면 x가 0 이상일 확률 1이라는 뜻이에요. almost surely라는 것은 이게 almost surely를 줄임말이에요. 자주 나와요. 알아놓으세요. as라고 하면은 as가 아니라 almost surely인데 이 경우는 기대값을 이렇게 쓸 수 있어요. 알겠어요? 그래서 요거가 굉장히 중요해요. 시험에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요걸 잘 이해해야 되겠어요. 자, 오늘 여기까지 합시다.